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요즘 그죠? 여러분들 그 주변에 그죠? 뭐 돌아가셨다 이런 얘기 많이 들으실 텐데 여기 우리 이들리에도 방금 전에 그 앵커분 김민경 앵커분 어머님도 일주일 전에 가시고 또 우리 또 이들리 온 전문가 또 함진이 아버님도 또 이렇게 돌아가시고 되게 좀 안타까운 사연들이 있는데 사실 이 무병장수한다라는 것이 쉬운 것 같아도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운 부분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건강하게 산 사람들이 자기 루틴을 많이 공개를 합니다. 어떤 얘기들을 하느냐면은 뭐 아침 햇살을 뭐 20분 정도 쬐어라. 그죠? 뭐 하루에 30분은 걸어라. 그리고 많이 웃어라. 그죠? 외롭지 않게 해라. 뭐 또 뭡니까? 나이를 생각하지 마라. 이런 루틴이 있지만 이는 루틴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에너지를 필요하기 때문에 또 덜어 장수하려면은 이거를 먹어라 저거를 먹어라 얘기 많이 하시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식탁에 보면은 영양제 수북히 쌓여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식사를 무엇을 먹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어떻게 먹느냐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건 결국 뭐냐면 음식의 질과 리듬을 얘기하는 건데 보통 우리가 이제 아침 같은 경우는 좀 단순하게 좀 드셔야 되거든요. 아침에 삼겹살에 뭐 소주 2병에 뭐 이렇게 그죠? 이렇게 엄청 부담스럽겠죠. 이 아침이라는 거는 아침을 깨워주는 그 역할만 하면 되기 때문에 단순하게 드셔야 되고 점심은 어떠냐면은 과식을 하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왜?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저녁 같은 경우는 좀 더 간단하게 드셔야 되는 거예요. 왜? 뇌의 활동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필요하지 않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보통 자기 전 4시간 전에는 뭘 음식을 먹지 말라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러면 왜 이 지금 저 음식에 관련된 이런 부분들을 제가 하우라고 얘기를 했느냐면 우리 몸에 면역력을 만드는 부분이 어디에 있냐면 70%가 장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장이 튼튼해야만 어떻게 할 수가 있냐면 장수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여러분들 뭐를 먹어라 어떻게 하라 보다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하우가 엄청나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이 부분이 주식시장에서도 여전히 비춰지고 있는 부분이 어떠냐면은 지금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뭐 삼성전자 하루에 10%씩 빠지면 뭐 어떻습니까? 간이 철렁철렁 내려앉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을 위로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 맹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 하늘이 쓸 사람한테는 이는 뼈아픈 고통을 주는 거야 라고 스스로가 위안을 하지만은 그것도 잠시라는 거죠. 잠시 이랬다가 또 다음날 반짝했다가 또 다음날 팍 빠지고 이러니까 결국 주식시장은 프로만이 살아남는다라는 겁니다. 프로는 뭐냐? 반드시 1등해야 된다라는 거죠. 아마추어는 뭐냐? 2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점이 뭐냐면 바로 하우라는 겁니다. 주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승률이 달라지고 승패가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오늘은 이 하우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화면 한번 보고 다음 코너 진행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시장은 어떻게 움직이느냐면은 지금 한 편의 영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 영화 제목이 뭐냐면 일하나 빨리 항복해다오거든요. 여기에 감독이 누구냐면은 트럼프입니다. 주인공은 누구냐면은 이란의 혁명 수비대고요. 그 조연이 누구냐면 네타나후라고. 그럼 보통 우리가 영화를 보면은 주인공이 죽습니까? 죽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감독이 어떻게 합니까? 주인공을 자꾸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트럼프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느냐면은 휴전, 항복해라. 그 말을 또 바꿔서 휴전해라 이런 얘기하지만
휴전이나 항복이나 똑같은 말이라는 겁니다. 종전이 아니고서는 그러니까 이란이 지금 휴전을 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휴전을 하게 되면은 또다시 미국이라는 나라가 무기를 새롭게 만들어서 언젠가는 자기를 공략할 수 있기 때문에 종전이 아니고서는 절대 용납하지 않는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되면서 지금 시장에서는 이 영화 제목과 똑같은 현상들과 트럼프의 감독이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시장이 이 변동폭이 상당히 커지고 그에 따라서 종목들도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달리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에는 지금 제가 봤을 때 사실 여러분들 지금 주식하시는 분들 대부분은 어떠냐면은 트럼프에 대해서 상당히 반감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트럼프의 말 한마디에 따라서 자고 나니까 주식이 막 10% 떨어지고 막 종합지수가 10% 빠지고 이러니까 상당히 마음이 불편할 수 있는데 이럴 때에도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프로는 수익률을 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지금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종목들이 여전히 이번 주에도 모양새를 갖추었고요. 제가 관심 있게 보라고 했던 뭐 대동금속 같은 경우도 어떻게 70%가 나왔잖아. 그죠? 그래서 이 종목 선정이 너무 중요하고 여러분들께서 어떤 포지션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이번 주에 움직였던 종목이 여전히 시장에서 지금 유효한 어떤 흐름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좀 차분하게 보시는 그런 전략 펼쳐보시고요. 이번에 뭐 첫 번째로 보면은 아무래도 뭐 삼성전자 반도체, 그죠? 지금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떤 형태를 갖추고 있느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 삼성전자가 지금 어떻게 합니까? 17만 원을 안 깨려고 하고 18만 원을 안 깨려고 바등바등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삼성전자가 살짝 이렇게 반등을 주면은 또 뭐 소부장 관련한 종목들을 추천을 하고 뭐 이렇게 하지만 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는 전쟁이 끝나야 어떤 결론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4월 7일 뭐 그저 잠정 실적을 발표하고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은 여러분들께서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이 삼성전자는 전쟁이 좀 마무리가 돼야 되고 만약에 전쟁이 그죠? 예를 들어서 그 뭐 지상군을 투입한다든지 좀 더 확산이 된다든지 제가 지난주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전쟁이 그렇게 쉽게 끝나지는 않을 것이다. 그죠? 적어도 3개월, 뭐 한 6월 달까지는 뭐 제가 이렇게 좀 보수적으로 보자 이런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런 종목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누구한테 물어볼 필요도 없이 전체 시황이 트럼프가 무슨 말을 하느냐, 지금 이란과 호르무즈 해협이 어떻게 되느냐, 호르무즈 해협이 통과가 되어야만 전쟁이 끝나는 거거든요. 트럼프 입에서 아무리 휴전이다, 종전이다 이런 얘기가 나와도 이런 부분이 해소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는 그런 맥락에서 여러분들께서 봐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 통신 관련한 종목들이 이 5G 관련한 종목들이 좀 많이 나왔잖아요. 이 종목들이 이 죽은 듯 해도 다시 살아나고 지금 보면은 그때 가장 효과를 발휘했던 수익률을 많이 줬던 종목이 대한강통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약간 주춤하거나 이럴 때 한 번씩 이렇게 통신 관련한 종목들도 여전히 AI와 관련돼 있는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뭐 전쟁하려고 해도 그저 통신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번에도 대한강통신이라든지 이루온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좀 움직여줬다는 거, 솔리드라든지 그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어떻게 보셔야 되느냐면은 주가는 그죠 이렇게 하락 포지션에 있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요런 종목들은 어떻게 돼 있냐면은 정배열이 돼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식은 항상 그죠 이 지수보다도 강한 종목을 여러분들께서 포지션을 잡아줘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 보면 이 통신 관련한 종목들도 주가는 역배열인데 그죠? 이 종목은 정배열로 움직인다라는 거.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이 전쟁 관련한 종목들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이 전쟁 관련한 종목들 하면은 여전히 빅텍, 스페코, 그죠? 퍼스텍, 한일 단조 이런 종목들이 나왔었는데 최근에는 어떠냐면은 LIG 넥스원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그죠? 현대 로트임이라든지 이런 좀 강한 종목들이 좀 움직여줬던 이유는 뭐냐면 시장이 강세장일 때는 그는 우량한 종목들이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LIG 넥스원이 움직이지 않은 건 아니지만 그런데 어제부터 어떻게 됐냐면 금요일부터 변화가 왔다라는 거죠. 뭐가 변화가 왔느냐? 목요일 날은 빅텍이 움직이고 어제는 누가 움직였냐? 퍼스텍이 움직이고 한일 단조도 움직이려고 까딱까딱한다. 그러면 이건 뭐냐면 시장은 이제 하락 포지션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종목을 어떻게 한다? 이렇게 살짝 교체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줬다라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시황을 읽는 방법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종목이 그죠? 이런 종목에서 이렇게 전환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방법론을 방법론을 바꿔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요런 종목들이 이렇게 움직인다라는 것은 내가 요런 종목의 기술적 흐름을 보면서 그죠? 어떻게 모습을 그리나 이런 것들을 한번 체크해 보실 만 하고요. 마지막으로 보면은 이제 지금 시장에 이게 종목들이 많지가 않아요. 예, 보면은 좀 한정돼 있단 말이에요. 수급이. 가장 수급이 좀 두드러지게 나왔던 부분들이 뭐냐면 신재생 에너지 부분이거든요. 사실 이 신재생 에너지 부분은 물론 지금 우리가 이제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지 못하니까 이제 이 원유에 대한 그저 원활한 공급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 뭐 나프타 관련한 종목들도 막 움직여주고 그죠? 이 약간 이런 거는 해지성으로 부정적인 그런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 우리 시장에서 지금 특징적인 게 뭐냐면 그런 부정적인 것은 크게 많이 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물론 움직이기는 움직이지만 결국에는 뭐냐면 방안, 대체할 수 있는 이런 어떤 방법들을 찾아주는 이런 어떤 주식시장이 바뀌었다라는 거죠. 가을 같으면 어떻게 되느냐면은 막 그런 부정적인 그런 종목들이 막 상승을 하고 이러는데 잠깐 상승했다가 크게 어떤 여력을 시장에 미치지 못하고요. 되려 이제 방안 그러면 우리가 석유를 그죠 어떻게 하지 못한다 하면 뭘 해야 되겠습니까?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그래서 지금 뭐 31일 날 대통령이 제주도에서 얘기할 때도 뭐 얘기했습니까? 정말 에너지 때문에 뭐 잠을 못 잔다. 이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부분을 빨리 그죠 이렇게 추진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만들으라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신재생 에너지 하면은 뭐 우리가 두드러지게 태양광이다, 풍력이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도 제가 지난주에 이 태양광이나 이런 신재생 에너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종목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종목들이 여전히 어떻게 됐냐면은 이번 주에도 시세를 상당히 발휘해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같은 경우 보면은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상한가를 쳤고요. 저가 종목이었지만 신성 ENG도 풀리기는 했지만 상을 쳤고요. 이게 다 보면은 태양광 관련한 종목이거든. SK 이트닉스 같은 경우도 아직 죽지 않은 모습. 보면은 차트가 살아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정배열에 그래서 기준봉을 딱 세운. 제가 항상 이 기준봉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이제 풍력 관련한 이런 부분들은 CS 윈드라든지 SK 오션 플랜트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지금 여러분들 차트를 보시면 전부 다 정배열의 모습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가령 우리가 가그 같으면은 시장이 좀 안 좋을 때는 유니슨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많이 움직였지만 SDN이라든지 이런 어떤 저가 종목 그런 종목들이 많이 움직였지만 지금 시장은 어떠냐면은 조금 그죠 주가가 받쳐줄 수 있는 기업이 받쳐줄 수 있는 어떤 내재 가치가 조금 있으면서 그죠 뭐 그 주가가 조금 그죠 비싸면서 이런 어떤 종목들이 움직인다라는 거를 여러분들께서 참고적으로 알고 계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간단하게 이번 주에 움직였던 종목 중에서 가장 특징적인 거는 신재생 에너지다. 다음 주에도 요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좀 더 좀 관심을 갖고 보는 전략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잠시 화면 한번 보고 다음 코너 진행하겠습니다.
네. 자, 이 코너는 자, 봅시다. 자, 주식은 어떤 기준으로 하느냐? 확신으로 합니까? 확률로 합니까? 확신은 뭐예요? 완전히 믿는 거죠. 제가 항상 얘기합니다. 주식은 종교가 아니다. 그죠? 믿으면 안 된다. 확률이라는 건 뭐예요? 경우의 수를 따져서 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 왜 이거를 가져왔느냐면은 제가 지난주 방송할 때 보니까 밑에 댓글에 그죠? 막 안티하시는 분이 있는데 잘 들으세요. 제가 이 23년도부터 항상 매매 일지를 씁니다. 내가 오늘 그죠? 문자 발송을 어떻게 했고 쫙 쓰거든요. 거기 보면은 엄청난 수익입니다. 제가 여기서도 맨날 관심 종목 줬을 때 지난주에도 대동금속 70%고 그 앞에 우리로 170 몇 프로잖아. 상한가를 몇 방 쳐도 그 이후에 그죠? 제가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께서 그죠? 이게 조금 한정된 자금으로 그죠? 딱 정해서 예를 들어서 한 종목에 뭐 300만 원을 뭐 예를 들어 뭐 A라는 종목을 뭐 100주만 사세요. 얼마를 사세요? 이런 부분들을 많이 원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2월 25일, 11월 25일부터 진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투자 금액은 한정됐죠. 뭐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정도에서 뭐 이거 뭐 300만 원 사세요. 뭐 500만 원 사세요.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이 승률을 딱 보니까 11월 25일에서 12월 31일까지는 제가 요 기간 동안에 46개 종목을 줬는데 보유 기간은 하루에서 3일이야. 그날 사서 그날 수익 아니면 오늘 사서 다음 날. 길어야 3일인데 3일 이상 가지 않은 종목이 2개밖에 없어요. 결국 46개를 들여서 44개는 전부 수익을 주고 기간은 하루에서 3일 사이. 요 안 준 종목이 2개고 26년 1월 달은 뭐냐? 27개를 줬는데 25개는 전부 수익이고 요 2개가 안 났어요. 수익이. 자, 그러면 2월 달에는 뭐예요? 2월 달에 시장이 안 좋았잖아. 18개밖에 들이지를 못했어. 근데 17개만 수익이 나고 단 1개가 수익이 안 났어요. 그러면 3월 달에는 어떻느냐? 3월 달에는 시장이 안 좋았죠. 안 좋을 때일수록 제가 뭐래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움직이면은 개별 종목들이 못 움직이기 때문에 투자 금액이 한정돼 있으신 분은 수익을 내기가 힘들어요. 근데 3월 달 어때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못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개별 종목들이 많이 움직이니까 제가 종목을 30개를 줬어요. 그럼 하루에 30개를 주는 게 아니죠. 그레일수 20일이니까 하루에 1개, 2개 이렇게 줬다는 거예요. 전부 다. 근데 얘는 지금 어떠냐면은 2개가 수익이 안 나오고 28개가 수익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총 내가 몇 개를 줬느냐면은 11월 25일부터 121개를 줬어요. 투자 기간은 전부 다 사고 팔고 이런 거죠. 거기에서 114개가 수익이 나고 요 7개가 수익이 안 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승률이 얼마냐? 94.2%입니다. 여러분들 있잖아요. 주식은 승률이 51%만 돼도요. 엄청난 겁니다. 근데 요 안 간 거 있지 않습니까? 요거. 그러면 이 안 간 것도 그럼 엄청 삽니까? 아니잖아요. 똑같아. 뭐 300만 원 사세요. 500만 원 사세요. 결국 여기 300만 원, 500만 원 사봐야 손실이 얼마겠냐 이거죠. 그런데 요 부분에서 자기가 몰빵을 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제가 봤을 때는 산 것도 아니야. 그냥 막 안티를 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인데 제가 요 검증된 자료는 전부 다 있습니다. 제가 제출할 수 있을 만큼 전부 다 문자를 발송한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1개, 2개 안 간 걸 가지고 그죠? 이렇게 수익이 많이 나서 승률이 이렇게 됐다는 건 이 1,000만 원, 2,000만 원을 가지고 얼마를 벌었는지는 제 유튜브 있죠. 그 장마감 한번 가보십시오. 머니킨 제 유튜브입니다. 개인 유튜브. 엄청나게 수익을 내드렸다는 겁니다. 결국 이 얘기는 뭐냐면은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은 이 비중 베팅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왜 이런 종목들은 이렇게 보유기간이 하루 이틀 금방 이렇게 수익이 크게 나느냐 하면은 이 종목들이 전부 다 보면은 주도주입니다. 그 종목이 궁금하면 그 유튜브 가면 다 있습니다. 오늘 이 종목 어떻게 뭐 몇 주를 샀고 200주 샀고 다 나와 있습니다. 이 주도주는 어떠냐면은 약간 괴짜의 성향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매수가 얼마, 매도가 얼마 이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매수를 했더라도 갑자기 팍 쏟았다가 어떻습니까? 갑자기 팍 튀어올랐다가 이런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도 그렇거든요. 세상에서도 돈을 많이 버는 사람, 여러분들 그 포켓몬 있지 않습니까? 포켓몬 누가 썼어요? 누가 만들었어요? 일본의 사포시가 만들었는데 그 사람이 어떻습니까? 정신분열자입니다. 트럼프 괴짜입니다. 돈 많이 벌었지요. 3번이나 파산했지만 정부로부터 돈을 받아가지고 지금 저렇게 됐지 않습니까? 결국 뭐냐면 이 돈을 버는 데는 약간 괴짜의 성향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자기 기준에서 그죠? 매수가 얼마, 매도가 얼마, 손절가 얼마 이런 걸 보니까 주가가 막 빠지면 자기 멋대로 팍 잘라버려. 그죠?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이거를 경험해봐야 된다. 제가 어제 너무 감동적인 건 뭔지 아십니까? 보통 감사오기를 뭐 회원님들이 한 10페이지, 처음에는 한 5, 6페이지 쓰다가 점점 늘어나서 8페이지, 10페이지를 쭉 썼는데 어제는요. 17페이지가 넘어갔다라는 겁니다. 한 페이지에 10분이 쓸 수 있는데 17페이지가 넘어갔다라는 건 뭡니까? 170명, 거의 200번 가까이가 썼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이 또 알바를 할 겁니다, 여러분들. 그죠? 알바를 내가 무슨 뭐 몇백 명을 알바를 쓸 수가 있습니까? 모두가 이런 부분에 자기가 공감하고 수익 구조를 형성했기 때문에 그죠? 그냥 감사 후기를 써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드리는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전부 막 의심하거든요. 저런 게 뭐 어떻게 있어? 저런 게 어떻게 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맨날 하는 얘기가 제가 유튜브 라이브 제가 화수 저녁 8시에서 9시 1시간 동안 하거든요. 그 맨날 하는 얘기 뭡니까?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경험하지 않으면 절대 여러분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다. 결국 여러분들이 신뢰라는 거는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하는 부분을 신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경험을 해봐야 된다는 거, 경험을. 그랬을 때, 아, 맞아 하면서 무릎을 딱 치면서, 아, 이렇게 해서 돈을 벌 수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들이 못 가느냐? 못 가지 않습니다. 단 지금 뭐냐? 시황에 맞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는 어떻습니까? 더 좋은 그림을 그릴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때는 어땠냐면 시장이 갑자기 확 바뀌어버렸잖아요. 또 이렇게 오면서 얘들이 가져야 되는 그런 어떤 모멘텀의 어떤 그런 형태의 섹터들이 뭐 로봇이다, 바이오다, 뭐 이런 것들이 갑자기 됐어요. 시장이 확 바뀌었으니까. 그럼 시장이 바뀌었을 때 제가 그 개별 종목에 맞는 그런 종목들을 이렇게 뭡니까? 승률을 게임을 하니까 이렇게 높은 94.2% 얘들이 전부 다 수익 나면요. 100%입니다. 100%. 얘들은 시간이 지나면 승률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흐름의 종목이기 때문에 몰빵만 안 하고 그냥 뭐 300만 원, 400만 원 계좌에 한두 개 넣어놓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요걸 가지고 뭐 계속 더 사란다. 저 절대 더 살 안 합니다. 사지 말라고 합니다. 가만히 두라. 그 돈을 가지고 이렇게 수익이 나는 걸로 빨리빨리 벌면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자연스럽게 플러스로 변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전체적인 계좌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서두에서 3분 멘트에서 뭐 말씀드렸습니까? 하우를 말씀드렸잖아. 주식은 하우란 말이에요. 하우. 제가 그래서 어떻게 말씀을 드렸냐면 제가 이제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를 통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런 부분이 있으니까 증거가 있으니까 이제 쉴 데 없이 제가 방송하는데 밑에서 그 댓글 달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렇게 보시고요. 그러니까 증거가 다 있다 이거죠. 그럼 내가 증거를 제출할 수 있는 다 할 수 있죠. 문자 다 발송했고 시간 다 있고 전부 다 있습니다. 유튜브에 다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유튜브를 안 보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무슨 망상인 줄 아는 거예요. 요즘은 제가 이렇게 거짓말 하잖아요. 그러면 금융감독을 해서 저를 가만 놔두겠어요. 당장 잡아가지. 요즘 어떤 세상인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제가 유튜브 라이브 할 때 오셔가지고 그러더라고요. 저에게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어떻게 해서 관심을 갖게 됐느냐. 요즘은 여러분들 챗 GPT 엄청 물어보잖아요. 챗 GPT에 저를 물어봤대요. 저 이난희 전문가 어떤 사람이냐. 챗 GPT가 그렇게 얘기했대요. 이난희 전문가는 안정적인 수익을 내주는 전문가다. 이렇게 나왔대요. 그래서 저한테 관심을 갖게 됐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여러분 지금 챗 GPT 한번 쳐보세요. 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쓸데없이 그런 얘기를 하시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 이번 주에 특징주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제가 이 삼천당 제약 있지 않습니까? 제가 여기에서 지난주죠, 그죠? 바이오 삼천당 제약을 말씀을 드리면서 대표가 자기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좀 참고를 해야 되고 그게 또 재료 소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여러분들께서 조금 좀 신경을 써서 봐야 된다 해서 바로 그 한가 때려버렸죠, 그죠? 얘는 지금 풀어야 될 숙제가 2가지가 있어요. 지금 보면은
뭐 기술 이전에 대한 그죠 금액 뭐 자기 실질적으로 공시는 뭐 508억인데 근데 뭐 자기들은 15조다. 그러면 또 이것들을 상용화할 수 있느냐? 이런 두 가지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거든요. 사실 이 삼천당 제약 같은 경우는 이런 어떤 포지션은 이 주가를 지금 20만 원에서 이만큼 100만 원을 만들고 난 다음에 다시 어떻게 거의 반토막을 딱 만들어 버렸잖아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여러분들께서 보셔야 되느냐면은 저는 작전이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매수하신 분들께서는 지금 제가 풀어야 되는 두 가지 숙제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는 부분을 가지고 또 뭡니까? 어느 라인에서 그림을 그리고 나면은 그는 어떤 부분들을 약간 부각시키면서 이때도 뭐라고 했습니까? 대표가 우리 너무나 뭐 획기적인 그런 어떤 내용들이 있다. 뭐 이렇게 공개는 하지 않았지만 그래서 이 뭐 기자들이 이 지금 보면은 삼천당 제약이 너무나 고평가되어 있고 뭐 그저 애널리스트들이 이런 어떤 보고서를 썼을 때 이 대표가 뭐라고 했습니까? 막 고소한다고 막 이래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주가를 그만큼 대표가 관리한다라는 거는 뭐겠습니까? 예. 주가를 관리하는 건 나쁜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에서 사신 분들께서는 조금 한번 지켜보는 전략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특징적인 건 뭐냐면은 LIG 넥스원입니다. 이 시장이 안 좋은 날 LIG 넥스원이 뭐 있으면 상한가 쳤죠. 지금 여러분들 이 70만 원짜리가 지금은 있잖아요. 지금 시장은 제가 왜 이런 특징적인 종목들을 가지고 왔느냐면은 지금 시장은 100만 원짜리도 단숨에 반토막 내고요. 이 밑에 있는 60만 원, 70만 원짜리도 어떻게 합니까? 한 방에 상한가를 때린다라는 거. 이거를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시장이 뭐냐 랜덤하고요. 여러분들께서 생각하는 그런 어떤 매뉴얼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거를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셔야 되는데 아직도 여러분들은 이론적인 거 교과서대로 80년대 주식을 하고 있다면 이제는 좀 깨야 될 때가 아닌가. 그래서 제가 오늘 이 특징적인 종목, 그죠? 이런 종목도 이렇게 상한가를 치면서 할 수가 있다. 이 지금 LIG 넥스원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여러분들 뭐 천공 많이 듣고 있잖아, 그죠? 지금 이란하고 미국이 이제 이 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미사일이 재고가 없고, 그죠? 부족하고 이래서 이제 의회를 통해서 지금 국방비를 증액하는. 그러니까 1조 5천억 달러면은 우리나라 돈으로 2,265조 정도 됩니다. 어마무시한 돈입니다. 그는 돈을 가지고 이제 지금 국방비 예산을 지금 통과시키려고 하니까 다른 지금 이 LIG 넥스원 같은 경우는 다른 미사일보다도 가성비라든지 그리고 승률이라든지 이런 게 높기 때문에 이제 기대 심리에 의해서 지금 이렇게 움직이고 있으니까 이것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좀 참고를 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제 삼성전자입니다. 이 지금 삼성전자가 우리 투자자 1,500만 명 중에서 3분의 1이 그죠? 이 삼성전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 주든 뭐든. 그러면 이 보유하고 계신 이 삼성전자는 대부분 여러분들께서 여기에서 많이 매수를 하셨을 겁니다. 뭐 덜어는 그죠? 뭐 전세금을 빼가지고 뭐 그죠? 뭐 이렇게 하셨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20만 원과 21만 원 요 사이에 많이 하신 분들은 요 20만 원 제가 여기도 한번 매도 기회고 지금 제가 여기도 매도 기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이 종목이 지금 누가 어떻게 될 거는 아무도 모릅니다. 왜? 뭐 4월 7일 뭐 잠정 실적 발표를 해갖고 주가가 이렇게 좀 더 띄워줄 수도 있겠지만은 그 20만 원 그 이상에서 여러분들께서 목표가 지금 삼성전자는 목표가 얼마입니까? 32만 원 제시했지 않습니까? 각 정권사에서. 그래서 여기 단숨에 이렇게 막 30몇만 원을 가기에는 지금 뭐예요? 시황이 안 좋다는 거죠. 주가가 조금 오르려고 하면 또 어떻게 합니까? 또 트럼프가 또 무슨 소리를 하고 주가를 팍 내려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여기서 만약에 풀베팅이 되어 있다. 저라면은 그죠? 나는 예를 들어서 여기서 풀베팅이 되어 있다면은 이런 라인에서 좀 손실이 좀 나 있지 않습니까? 그죠? 나는 뭐 예를 들어서 뭐 가치 투자야 막 걔가 밑으로 내려오면은 어떻게 더 살 수 있는 여력이 있어. 뭐 걔가 막 이렇게 내려와서 뭐 10만 원이 온다 하더라도 나는 거기서 뭐 여기서 만 주를 때리고 밑에서 5만 주를 때릴 수 있어. 이러면 상관이 없는데 내가 여기에서 그죠? 전 재산을 다 박아놨어. 다 박아놓고 이 주가가 10%씩 팍팍 빠지면 어때요? 잠을 못 자지 않습니까? 제가 주식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우라고 했지 않습니까? 내 마음이 편안하고 심리가
안정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라면은 내가 예를 들어서 여기서 뭐 한 300주를 샀다. 예를 들어서 그죠? 뭐 한 6천만 원을 뭐 박아놨다. 그러면은 이는 라인에서 손실이 그다지 크지 않기 때문에 해봐야 뭐 한 200만 원 손실 아닙니까? 그러면 일단 100주 정도는 현금을 싹 내놨고 그죠? 요거를 지켜보는 추이 그죠? 여기서 지켜보면서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승률이 높은 그죠? 그런 종목들, 괴짜 종목들 그런 종목을 가지고 뭐 한 2천만 원만 가지고도 저 수익률 한번 보십시오. 얼마를 벌었는지는 제 그 유튜브 가면 다 나와 있습니다. 그 투자 금액에 뭐 따블을 버는 그런 어떤 모습들이 있을 거라고. 그러면 보세요. 내가 그 100주를 가지고 지금 시장에 맞는 종목을 어떻게 합니까? 수익 구조를 형성해 가면서 그러면 이 종목이 좀 밀리더라도 내가 한쪽에서는 돈을 벌고 있으니까. 그죠? 물론 이 삼성전자 가치 투자 가능합니다. 20만 원 돌파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시황이 어떤 얘기죠? 만약에 지상군을 투입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 단계 다운되겠죠. 그러면 이 지금 얘는 지금 61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61선에서 지금 올려놨거든요. 지금 얘는 18만 원 막 지키려고 막 아둥바둥 하고 있다고요. 지수하고 똑같이 안 죽으려고. 그런데 시황 자체가 나빠져 버리면은 지수 앞에 절대 장사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런 부분을 한번 참고로 제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고요. 그다음에 SK하이닉스 마찬가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SK하이닉스보다는 지금은 삼성전자가 좀 더 이렇게 수급이 원활한 모습인데 이 SK하이닉스는 이미 뭐냐면 추세가 좀 무너진 이런 상태고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수와 같이 바등바등 이렇게 좀 살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참고를 해보시고요. 자, 지금 다우 지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트럼프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어제 왔나요? 프랑스의 마크롱입니다. 마크롱을 지금 트럼프가 제일 싫어한다고. 왜?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고 있는데 자기들은 지금 다급하단 말이에요. 러시아가 이 유럽을 이렇게 치고 나오면은 지금 다급한 상황인데 트럼프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야, 연합군을 좀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마크롱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지금은 우리 영공도 지나가지 말라. 비행기 그 위로 가지 말고 절대 안 된다. 이 연합군이라는 거는 뭐예요? 어떤 명분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요? 사실 이 전쟁에 전방에 여러분들 아들 보내고 싶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누가 자기 아들을 그 전장에 보내고 싶겠느냐 이거죠. 뭐 트럼프 아들 있지 않습니까? 건장한 아들 베런을 만약에 앞장을 딱 세워가지고 우리 아들도 보낸다. 이러면은 뭐 연합군이 결성이 될 수가 있겠지만은 내 아들은 중요하고 그 누구 아들 빨리 보내라는데 어느 나라가 보내겠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하늘은 교만한 자를 제일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보면은 이렇게 성을 쌓은 자는 결국 망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징기스칸 같은 경우는 성을 쌓지 않았지만 진시황은 어떻게 했습니까? 성을 쌓았잖아요. 만리장성 이런 거 성을. 그렇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망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다우 지수도 어제는 쉬었지만 얘가 그죠? 한 단계 다운이 될 거냐 레벨업이 될 거냐는 지금 이라나 빨리 항복해다오의 감독 트럼프의 입에 달려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란은 결사항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나리오는 이 영화는 어떻게 끝날 거냐, 그죠? 감독이 주인공을 죽여가지고 그죠? 이길 거냐? 이 지금 영화 여러분들 어떤 영화를 봐도 주인공이 죽은 영화는 한 번도 없습니다. 전부 다 해피엔딩입니다. 근데 감독은 지금 주인공을 죽이려고 하잖아, 그죠? 근데 이 영화가 해피엔딩이 될지, 누구의 해피엔딩이 될지, 트럼프의 해피엔딩이 될지, 혁명 수비대의 해피엔딩이 될지는 지켜봐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렇게 보시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전쟁을 막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스트롱맨들은 전부 다 뭐예요? 남자잖아요. 지도자가 여자면은 절대 전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을 막으려면은 여자가 지도자가 돼야 됩니다. 아시겠죠? 참고적으로 보시고요. 자, 나스닥 역시 마찬가지고요. 자, 그다음에 보시면은 우리 시장 코스피 역시 그죠? 사실 이 지금 보면은 이 코스피나 뭐 코스닥이나 마찬가지겠지만 지금 요 우리 시장도 어떠냐면은 이 지금 5,000포인트 있잖아요. 5,000포인트를 막 지키려고 파동파동 하는 모습이 보인다라는 거죠. 그게 어디서 보이느냐면
거래량, 거래대금.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는 지금 시장이 이렇게 좀 받쳐주고 그저 있었지만은 거래대금이 늘었습니까? 안 늘었지요. 거래량이 안 는다라는 거는 역시 돈이 안 들어온다라는 거죠. 돈이 안 들어오면서 이렇게 만들었다라는 거는 뭐냐면 요 다 표가 있잖아, 그죠? 돈을 들이지 않고 저는 패턴을 만든다라는 거는 뭐냐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거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사상 누각이라 하잖아,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면은 조금만, 그죠? 옆에서 누군가가 자, 모래 위에 집을 지어놔 보세요. 누군가가 살짝만 건드리면 어떻게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요 지금 현재 상태는 그런 상태라는 겁니다. 그러면 요런 것들을 전부 다 그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은 뭐냐? 지금 저것밖에 없습니다. 이란, 지금 트럼프 저것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시황을 굉장히 예의주시하면서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 코스닥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지금 코스닥 시장에서는 조금 달라진 부분이 뭐냐면은 사실 우리 시장이 아주 그냥 딱 유동성 장세가 아니고, 그죠? 그냥 완전히 딱 무너지려고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면은 테마가 형성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무슨 테마가 살짝 만들어지려고 하느냐면은 뭡니까? 제가 아까 지난주에 움직였던 뭐 한 주 브리핑 할 때 뭐였습니까? 신재생 에너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시장이 좀 좋은 점이 뭐냐면은 돈이 많이 들어와 있는 유동성 장세란 말이에요. 돈이 아직 빠져나가지 않았단 말이에요. 과거 같으면은 여러분들 지금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나 진짜 뭐 이렇게 한정된 자금인데 보통 여러분들은 저가 종목을 예를 들어서 뭐 유니슨이다, SDN이다 이런 애들 뭐 풍력 관련한 이런 애들이 움직일 때 막 여러분들 막 그런 거 만주, 2만주 막 이렇게 사고 싶어 하시잖아요. 근데 지금 CS 윈드라든지 이런 7만 원짜리라든지 뭐 그죠? SK 오션 플랜이라든지 이런 거 뭐 2, 3만 원짜리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많이 사시기가 좀 그렇잖아. 투자 금액이 한정돼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시장이 좋은 점이 뭐냐면은 이 고가의 종목들이 파동 길이가 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저가 종목을 만주 사가지고 10%를 먹으려면은 물량을 많이 사야 된단 말이에요. 많이 사가지고 그런 어떤 흐름들이 있지만 지금은 어떠냐면 좋은 점이 돈이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고가 종목을 10%만 먹어도요. 여러분들 그냥 뭐 하루에 돈 100만 원씩 벌 수 있어요. 100주만 사도 뭐 500만 원 뭐 그죠? 700만 원 이렇게 해도 그런 어떤 지금 현재 시장의 방법론, 하우라는 이런 부분들을 자기가 경험을 하면서 그죠? 무조건 지금 개인 투자자들은 뭐 저가 종목을 많이 사가지고 그죠? 듬뿍 사가지고 뭐 이렇게 하시려고 하잖아요. 오히려 지금 제가 다음 콘에서 말씀드리는 자 여기 보세요. 이 단기 수익을 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비중 베팅이라는 겁니다. 지금 아까도 제가 그랬잖아요. 그죠? 114개를 수익을 내주고 7개를 수익을 못 내줬는데 그 7개를 고스란히 그것만 몰빵해가지고 하시는 분들은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 안티로 변하고 어떻게 됩니까? 바뀐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 비중 베팅이라는 거는 좀 배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강약 조절. 그럼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이렇거든요. 수익이 좀 될 만한 거는 쬐끔 사고, 그죠? 수익이 안 되는 거는 듬뿍 사고 그런 경우 많으시죠, 그죠? 그건 결국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그 종목을 몰라서 그렇다라는 겁니다. 뭘 모르느냐? 파동 길이를 모른다라는 겁니다. 이게 파동이 얼마가 나오느냐? 지금 제가 아까 그 승률 게임 보면은 100주 사가지고도 60만 원, 70만 원 막 이렇게 벌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수익이 난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파동 길이를 볼 줄 알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이 종목은 어떤 파동이 나올 거냐? 그러면 그 파동 길이는 뭘로 봐야 되느냐? 이 파동 길이는 제일 첫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시장에 이 맞는 종목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시장에서 주도주의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금요일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전부 신재생 에너지 아닙니까? 태양광, 그죠? 신성 ENG라든지 현대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SK 이트닉스라든지 그런 거 아무거나 잡으면 그날 기본 10%는 수익 나거든요. 상한가 다 같지 않습니까? 신성 ENG 상한가 가고. 그러면 요런 부분들을 이는 테마 이 지금 시장에서 이 돌아가는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이 종목이 내일은 이런 식의 파동이 나올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일봉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일봉을 보고 그럼 그 일봉이 당장 내가 오늘 샀는데 그죠? 내일 뭐 살짝 밀린다고 이렇게 버리는 것이 아니고요. 그 뒤에 일어날 수 있는 약간의 미래를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 종목의 미래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유튜브에서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조금 빠지잖아요. 팍 잘라버려. 그러신 분도 있거든요. 밴드에서 제가 뭐 종목 조금 드려. 그러면 그죠? 그걸 관찰해보라는 거예요. 관찰. 왜? 파동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얼마라고 했어요? 51%라고 했잖아. 주식은 51%만 돼도 엄청난 수익이란 말이에요. 근데 아까 제 승률이 얼마입니까? 94.2%야. 그 7개 종목까지 다 가면 얼마야? 100%야, 100%. 세상에 100%라는 게 존재하지 않지만 저는 어떻습니까? 존재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열광하지 않습니까? 모든 분들이. 아직 여러분들이 저를 몰라서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이 비중 베팅은 뭘 보고 한다? 일봉. 일봉이 그 뒤에 파동이 어떻게 나올 수 있는가를 봐야 된다. 그 다음 어떻게 봐야 되느냐? 내가 매수 매도의 타점은 1분봉을 봐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가 오늘 갈 건가 가지 않을 건가 그건 뭘 봐야 됩니까? 거래량, 거래대금, 돈이 들어오는 것 이런 걸 보면서 얘가 오늘 움직여. 제가 시성인지 금요일날 막 간다고 했잖아요. 붙었다. 그죠? 그러면 뭐예요? 내가 여기서 어디 타점을 잡아가지고 그 분봉의 파동을 어디를 보고 내가 어떻게 수익 구조를 형성할 건가. 그렇게 했을 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죠? 그런 어떤 승률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무조건 볼 줄 모르는데 그냥 쉐리 몰빵, 쉐리 몰빵. 그럼 뭡니까? 인생이 한 방에 가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내가 비중 베팅을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죠? 그런 부분을 충분히 뭐 학습을 하거나 그러니까 경험을 많이 통해서 봐야 되겠죠. 그런 종목. 그러니까 아무 종목이나 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수급이 살아있을 때는 삼성전자도 단기 트레이딩이 될 수가 있지만 지금은 뭐예요? 그런 어떤 흐름들을 박자를 잘 맞춰야만 그러면 장중 단기 트레이딩이 있고 전날 사가지고 던지는 게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여러분들께서 하나하나씩 배워야 된다. 그러면 나는 이 부분을 전혀 모른다. 그죠? 그리고 나는 조금 알기는 알지만 내가 너무 몰빵을 하고 그죠? 내 계좌를 망가뜨린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은 저는 있잖아요. 뭐 여러분들이야 뭐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신이 존재한다고 믿거든요. 누군가에게 의지를 하고 자기 자신을 한번 바꿔보라는 겁니다. 어떻게 바꾸느냐? 사실 그 미륵 어떤 한 사람이 미륵 부처님 앞에서 10년을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미륵 부처님 앞에 막 따졌어. 내가 이렇게 주구장창 10년을 빌었는데 왜 내가 원하는 거를 틀어주지 않느냐. 이러니까 그 미륵 부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뭘 원한다고 말했느냐. 말하지 않았지 않느냐. 결국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기도를 할 때는 큰 소리로 여러분들이 뭐 어떤 절대자 나는 뭐 하느님이 좋아 나는 부처님이 좋아 뭐 나는 성당이 좋아 가면은 큰 소리로 떠들으라고요. 어떻게? 제발 몰빵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딱 자기가 빌어보란 말이에요. 자꾸 몰빵을 하고 이 습관이 고쳐지지 않으신 분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비중 베팅이 정말 중요하다. 단기 수익을 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비중 베팅이다. 자, 이런 부분은 제가 화요일, 수요일, 그죠? 저녁 8시에서 1시간 제 유튜브 라이브에서 주식 반상에서 얘기해 주고요. 그 주식 반상에 가서 한번 쫙 보십시오. 보면은, 들어보면은, 야, 이래 하구나. 내가 이때까지 이런 거를 몰랐네. 하면서 깨달음이 올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주에 여러분들께서 한번 보실 만한 종목이 뭐냐. 자, 후성 하면은 뭡니까? 후성. 2차 전지죠. 이거 넥스트 트레이딩 시간에 상한가를 보냈거든요. 그러면 지금 2차 전지는 왜 움직일 수 있을까요? 그럼 2차 전지 가면 전부 다 움직입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시장은 한정돼 있는 어떤 종목만 움직여주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런 종목 선정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거 지금 넥스트 트레이딩 시간에 상한가 보냈거든요. 그래 갭을 뜨겠죠. 그럼 이 후성은 지금 시장에 뭡니까? 맞잖아요. 에너지. 2차 전지. 이제 기름 없어. 그럼 뭐예요? 전기차 타고 뭐 어떻게 얘기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이 후승이라는 부분 친환경적인 이런 어떤 하나의 흐름으로 여러분들께서 보셔야 되는데 요 매매 방법은 지금 여기가 상한가를 쳤기 때문에 얘가 갭을 뜰 거야. 그죠? 갭을 뜨고 어떻게 될 거냐. 여기에서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눌림목. 그죠? 이런 것들 한번 잘 체크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는 뭐냐면 퍼스텍입니다. 자, 제가 앞에서 뭐라고 말씀드렸죠? 다른 종목들은 전부 역배열이야. 근데 얘는 뭐예요? 정배열이야. 지금 퍼스텍, 빅텍, 한일단조 다 어떻습니까? 정배열이에요. 그러면 제가 시장이 좋을 때, 시장이 좋으면서 지수가 빠지지 않으면서 어느 박스권에서 이렇게 움직여 줄 때 그때는 뭐라고 했습니까? LIG라든지 물론 지금 LIG도 움직여. 좀 약간 현대로템이라든지 좀 그런 애들 방산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애들이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뭐 이런 게 움직일 수가 있지만 요 지금 빅텍이나 퍼스텍이나 한일 단조가 나온다라는 거는 뭐예요?
시장이 조금 밀릴 수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에게 넌저시 언지를 주는 그런 어떤 하나의 흐름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얘 보세요. 다 정별이죠. 그럼 이런 것들도 매매 방법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같이 빅텍, 스페코, 한일단조 이렇게 같이 한번 보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면은 GS 글로벌. 얘도 지금 뭡니까? 역시 태양광, 무역, 뭐 그죠? 지금 이제 뭐 운송, 뭐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 있잖아, 그죠? 그런 부분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밑에서 하단부에서 이 박스를 다 돌파하면서 이렇게 딱 이렇게 기준봉을 세웠잖아. 이거 제가 맨날 강조하는 그 패턴 아닙니까? 이렇게 기준봉이 나오고 거래량이 터져. 그러면 이런 종목들은 그냥 한 번에 팍 안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통 이런 종목들은 이 눌림에서 이 이격이 벌어져 있잖아. 요거 요렇게 당겨 오면은 요 이격이 벌어져 있잖아. 그죠? 그러면 어떤 종목들은 어떻습니까? 아주 재수 없게 그냥 음봉을 빡 때리는 경우도 있어. 음봉을 빡 때리면 다음날 어떻습니까? 또 양봉을 빡 때리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뭐냐면 세력들이 지금 패턴이란 말이에요. 그 왜 그러면 세력들이 이런 패턴을 쓰느냐. 그죠? 개인들이 많이 달라붙어. 그럼 밀어. 개인들이 안 달라붙어. 그럼 땡겨. 그날의 전략과 전술을 자기들도 경우의 수를 몇 개를 두고 개인들이 붙는다. 붙으면 이래 해라. 안 붙는다. 이래 해라. 뭐 이런 어떤 방법론이 있단 말이에요. 하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런 것들을 잘 지켜보시면서 포지션을 한번 잡아보는 거 나쁘지가 않고요. 그다음에 SK 이트닉스. 자, 여러분들 보세요. 또 제가 이러면 어이구 요 밑에서 이만큼 상승인 거 맨날 그런 소리 할 겁니다. 근데 이 보세요. 이것도 하나의 제가 그랬잖아요. 이 파동의 카운트를 여기서부터 할 거냐, 여기서부터 할 거냐, 여기서부터 할 거냐 다 다르다고 했죠. 근데 그래서 신성이엔지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상한가 나온다고 상한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얘도 지금 보면 이 박스에서 매집을 한 상태에서 이렇게 또 여기서 기준봉을 세웠단 말이에요. 여기 기준봉 세우고 박스 만들고 여기 기준봉 세우고 이렇게 올리고 그럼 여기서는 어떻게 할 건가? 지금 신재생 에너지의 가장 핵심 키포인트가 뭡니까? 태양광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HD 현대에너지 솔루션도 상한가를 갖고 그죠? SK 이트닉스, 신성이엔지 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께서 조금 더 지켜보실 만한 그런 어떤 흐름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보면은 넥스틸인데 얘는 지금 보면은 이거는 넥스트릴 시안에 좀 밀렸어요. 밀려 있지만 오히려 그림이 더 예쁘게 돼 있어요. 그럼 이 넥스트릴 같은 경우는 뭐냐면 뭐 강간, 그죠? 그러니까 용접 이런 거 있잖아요. 용접 특허 뭐 이렇게 해서 움직였는데 역시 이 박스를 돌파하면서 이렇게 지금 움직여줬기 때문에 요 라인에서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그죠 움직이는가 한번 체크해 볼 만한 그런 어떤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들 이러잖아요. 그죠? 내가 이렇게 착하게 살고, 그죠? 열심히 살고, 그죠? 이런데 왜 나한테 복을 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복은 주지 않지만 큰 불행이나 화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내가 너무 그죠? 막 나쁜 짓을 많이 하고 이렇게 했는데 나 이렇게 내가 남을 괴롭히고 나쁜 짓 하는데 나한테 이렇게 뭐 화가 오지 않고 괜찮네. 그렇지만 뭘 주지 않습니까? 복을 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내가 주식을 해서 성공하고 싶고 그죠? 정말 많은 수익을 얻고 싶다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착하게 한번 살아보자고요.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